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미국이 집안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일본의 재팬 뉴스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기사는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 그리고 강경화 장관과 3자 회담을 1월 중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중국의 한일 융합 정책에 대한 견제와 연합 관리 차원의 액션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만큼이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회담은 그런 미국의 의향을 정확히 보여주는 타이밍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의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그래도 여기는 다른 곳보다는 낫다는 말을 하며 참 책임감 없는 대책도 아닌 대책을 이야기한 오사카 관광국 관계자에 대한 일본 ABC 방송의 소식입니다. 오사카 관광국이 1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60% 이상 줄었고 이에 따라 일본 전체의 외국인 관광객이 2개월 연속 줄었으며 그 가장 큰 영향이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오사카 관광청장은 다양한 나라에서 관광객이 오고 있으니 그나마 홋카이도나 규슈에 비해 한국 리스크 영향은 작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하면 낫다. 다른 지역들은 절망적인 신음밖에 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가 덜하다는 핑계를 대면 넘어갈 수 있다니 일본은 참 공무원하기 좋은 나라인 듯합니다. 그리고 오사카 관광청장 말에 의하면 오사카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규슈, 오키나와 지역은 2020년에 한국 관광객이 돌아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소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돌아와서 지역 경제 성장률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구마모토 일일신문의 소식인데요. 규슈 경제조사협회가 23일 2020년도 규슈 오키나와의 실질 경제가 0.9%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미중 무역 마찰의 완화와 반도체 시장의 회복이 그 원인이며 이 기조를 유지하면 6년 연속 플러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관광 산업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었던 한일 관계가 지소미아 협정 해지 방지 등으로 개선되어 한국의 방일 관광객 수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예전처럼 다시 자신들의 지역을 폭발적으로 방문하여 자신들 지역 경제를 살려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즉 AI 패권 도전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외교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칼럼인데요. 칼럼은 중국은 단지 인공지능 기술을 숙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하고 있으며 AI는 반도체, PC, 웹이 지난 2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향후 20년 동안 무역과 국가 안보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칼럼은 현재의 추세를 본다면 중국은 향후 10년 안에 AI를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AI 기술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워낙 앞서 나가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AI 분야에서 중국은 라이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현실은 중국은 현재 AI의 상업 및 국가안보 분야 응용에서 미국의 완벽한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중국의 AI 기술력 숙달 열망은 다음 25년간의 경제 발전에 있어 AI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훨씬 넘어섰으며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에겐 14억 국민을 지휘하는 난제도 있기에 미국은 소련처럼 중국도 실패할 운명이라고 확신해왔지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의 말로 중국은 완벽한 독재 정권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만약 소련이 오늘날 아마존 지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교한 데이터 관찰, 수집, 분석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냉전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인용하며 중국 정권 유지에 AI가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칼럼인데요.
지난 10년간 중국은 규모와 데이터 수집, 국가적 결단력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혔고 이제는 향후 10년간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궤도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중국의 도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적 노력을 동원한다면 중국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칼럼은 주장합니다. 이미 다양한 중국 기업과 정부의 AI 관련 업적과 수치들이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고 있다는 칼럼인데요. 우리 정부도 AI에 대한 국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분명 미국과 중국은 현재 시점에서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은 트럼프의 보수 집결이라는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중국의 AI 기술을 두려워한 미국이 중국을 무역으로 치기 위한 큰 명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 기업 삼성의 새로운 도전을 미국 블룸버그가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삼성이 사활을 걸고 해내야 할 미래 산업이기에 더욱 관심이 큰 것인데요. 기사는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서버 성능 및 모바일 배터리 수명에 이르는 모든 것을 최적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반도체를 점점 더 많이 설계하고 있으며 구글은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애플은 A13 바이오닉을, 아마존은 그래비턴 2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모두 부족한 것은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반도체 칩을 만들어줄 공장이라면서 삼성이 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삼성은 향후 10년 동안 총 1160억 달러를 투자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양산이라는 확립된 사업에서 탈피해 지금까지 삼성이 시도한 가장 큰 업그레이드로 2,5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및 로직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의 업계 리더인 대만 업체를 뛰어넘기 위한 도전에 나선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윤종식 부사장은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실리콘 디자인 경험이 부족한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컨셉 아이디어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기사는 전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삼성은 상대적인 약자인데 트렌드 포스데이터에 따르면 구글과 퀄컴과 같은 회사를 위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같은 대만 반도체 업체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은 점유율 18%로서 이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노무라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의 범아시아 기술 책임자는 삼성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며 칩 제조는 복합 예술과 같아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없는 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삼성의 최고 경영진은 미국의 산호세에서부터 독일의 뮌헨, 중국 상하이까지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고객 확보를 위한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고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망으로 현대차증권 수석 부사장은 5G 시대에 들어서면서 삼성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낮은 가격과 배송 일정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선두업체인 대만 TSMC와 삼성은 모두 2020년에 EUV와 함께 5나노미터 생산 공정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곧 확장될 예정인 시장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삼성은 이미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데 있어 주요 고객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미 그 수익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와 중국의 맞춤형 프로세서를 향한 추진은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고 이미 내년 초 중국의 바이두사의 AI 칩을 생산할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관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기존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인데 그에 대응하는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 운용은 삼성의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삼성만의 활약으로는 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사회 인프라 역시 그래야 할 것인데요. 이런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가 AI 반도체에 대한 국가 전략을 제시한 것은 아주 좋은 움직임이라 할 수 있으며 변화에 뒤처지면 곧바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이렇게 정부와 기업 간의 경제 분야 협력이 얼마나 듬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